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한 12시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요일이고 내일이면 또 장을 시작하는데요. 저번 주에 정말 힘든 또 한 주일 수도 있고 어떻게 잘 대응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한 주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전량 매도하고 현금 좀 보유 중이고 한 목요일쯤인가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매도를 막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번 주에도 이거 보시면 이게 금요일날 봉이잖아요. 이 금요일날 보면은 이게 전날 음봉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지금 데드 상태거든요. 물론 두 개가 멈췄으니까 멈췄을 때는 좀 그 하락이 심하면 하락을 좀 멈추는 쪽으로 다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데드 상태인데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좀 요거를 갖다가 넘기 힘들 거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주식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 기준선이 지금 319, 20이었는데 저는 요거 당연히 못 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 정도 왔을 때 그냥 마음 접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 호재가 터졌었죠. 뭐 규제 완화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로보택시가 탄력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제가 계속 보면서 좀 포모가 오긴 하더라고요. 다 판 상태에서 한 333? 지금 332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요 전날 요 꼬리까지 그대로 전날 걸 갖다 완전 되돌리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다시 내리면서 324까지 갔는데 뭐 시장에서도 너무 과열됐다고 한 인식이었는지 아니면 이거 좀 이렇게까지 올리는 건 좀 아니었나? 그래서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서 같이 가담해야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장 마판으로 갔을 때 좀 많이 기대감이 많이 죽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시장 심리는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이 종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합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 뭐라고 그러죠? 좀 정리한 부분이 요 326대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때 70%를 했었고 아마도 이때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34인가? 예, 전날에 306, 30 고가 32밖에 안 올라 이때였나요? 326에서 한 330 좀 넘는 거에서 제가 나머지 한 30% 정리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날도 좀 단타로 레버리지 들어갔는데 뭐 처음에는 신통치 않더라고요. 약간 손실 비슷하게 해서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가 조금 마이너스 조금이라도 난 게 좀 억울해가지고 타서 들어갔는데 다시 결국에는 그냥 몇만 원 정도 수익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거래 비용 정도밖에 수수료 정도밖에 못 벌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장 새벽 막 12시 1시 넘어서인가요? 그때부터 쫙 올리니까 좀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용돈 좀 벌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장 대응은 좀 이렇게 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저도 뭐 하술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보면 후행 스팬 좀 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근데 여전히 요 부분을 못 뚫었다는 거죠. 예.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못 뚫었다는 거죠. 예, 요 부분을. 후행 스팬 26일 전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요 구름 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팍 뚫고 가기는 쉽진 않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뭐 26일이 한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캔들 하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가격대로 해서 하루 이틀 3일이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캔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캔들 위치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뭐냐? 요 캔들을 위로 넘을 거냐? 요 캔들에서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요 캔들에서 밑으로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캔들 위로 올라선 의미하고 이 밑으로 올라선 의미는 뭔 의미가 있냐. 만약에 이 위로 올라서잖아요. 캔들 위로 후행 스팬이. 그럼 물론 여기 캔들이 이렇게 올라선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요 밑으로 간다는 거는 요 밑으로 간 거는 캔들이 요 밑으로 향한다는 거고, 물론 또 캔들은 요 밑에 쪽에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겠죠. 캔들이. 예. 이게 더 내려가면 뭐 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게 올라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 현재 주가가 26일에 있는 주가가 지금 이게 되는 거잖아요. 한 26일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제 현재 주가가 이거를 넘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26일 전 주가보다 더. 이게 이제 이격도가 상승하는 거고, 청송님이 얘기하는 종이격이 상승한다. 이건 종이격이 상승해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캔들이 요 밑으로 갔다. 그래서 캔들이 요 기준 전환선 골드 밑으로 이렇게 위치해서 요 위치로 온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요. 주가가 요 캔들보다 밑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요 캔들보다 밑에.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는 한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제 캔들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요걸 선으로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이격도가 이제 하락하는 거고 종이격이 하락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격도가 이렇게 하락이 돼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그 과거에 거래됐던 그런 매물들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6일 전 요 매물대를 뚫고 위로 올라가 줘야 상승이 되는 거고, 요 밑으로 가면 하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지금 요 위로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잖아요. 만약에 요 매물이 없다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매물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도 많이 필요하고 뭔가 호재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이란이죠.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서로 미사일 쏘고 뭐 지금 폭격 중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게 뛰어넘기가 힘든데 지금 마침 악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좀 올라주더라도 여기 못 뚫고 요런 빗각 있잖아요. 요런 빗각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쉽지가 않나. 또 들어가면 또 요 밑에는 좀 지지해 주면서 예, 요 위에서 좀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요 캔들을 뚫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힘을 좀 지나면 요 캔들 힘이 약해지니까 요런 데로 이렇게 뚫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 위로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면 벌써 캔들은 여기 와 있는 거죠. 캔들은 벌써 여기. 그러면 이건 뭐 굉장한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요. 로보택시 기대감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제가 테슬라를 오래 투자한 입장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기대감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벤트가 있고 항상 기대가 있고 그걸 갖다 항상 가격에 반영하고 너무 많이 반영했으면 또 조정을 주고 또 너무 또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빠졌다. 기대감이 포기로 와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또 다시 기대감을 주면서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은 그렇습니다. 요 뒤에 있는 26일 전 캔들을 뛰어넘든지 예, 이게 다 매물인데 이걸 강하게 뛰어넘든지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물이 있으면 이거 뛰어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좀 더 편한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빗각이 약간 빗각스럽기도 하잖아요. 이게 변동이 많이 있어서 26일 전에 변동 많이 있던 부분이 여기니까 요 빗각 부분으로 이렇게 후행스팬도 내려가고 주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들이나 테슬라 뭐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완전
기술적을 보는 사람은 좀 어렵다 그러고 테슬라를 갖다 주로 투자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 규제가 약해져서 아마 그 반등이 올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대적 반등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내려갔던 폭에 지금 3분의 2를 갖다가 올라왔거든요. 이만큼. 요만큼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서 다시 3분의 2만큼 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지금 뭐 횡보 추세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반등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그런 걸 갖다가 형성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시향을 좀 길게 설명하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찾아낸 것도 있어가지고 그 청송님 강의 중에 비슷한 그 코스피에서 시기나 좀 대주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145일을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145일 매물대라는 거는 이게 일목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26일까지 해서 145일로 하거든요. 실제는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0일까지 캔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상하네. 이게 120일 해준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 여기를 당겨줘야네. 예. 120일. 이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120일이라는 거는 한 달 한 20일로 치면 6개월이 되겠죠. 그 얘기를 좀 하면은 6개월에 매물대를 잠깐 볼게요. 예, 차트 형태에서 매물대 차트.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보면은 여기서 6개월 전에 매도를 했던 요거 캔들이 지금 여기 상단에 위치해 있죠. 요 매물들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면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120일 전, 6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힘도 없어지지만 이때 매물들이 쏟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순간에 많이 팔 것이다. 요 가격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요 매물은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익 실현에 대한 마음을 접고 이때 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아주는 거죠. 요 가격대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거래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없어지겠죠. 이제 이건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예.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대 개념 이렇게 145 이렇게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청송님이 뭔가 시뮬레이션이나 과거 이런 걸로 했을 때 코스피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적지 않은 이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좀 판다는 거죠. 요 매물을 받았을 때 여기서 제대로 받아줘서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요거에 너무 압력을 받아서 요거만큼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이게 이제 상승이 안 되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여기 계속 매물이 이제 갈 거고, 그러다가 요 매물대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완전 매물 이탈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큰 저항으로 작용해서 진짜 하락 기조로 가는 거고, 예, 또 한 번에 그 120일 동안 요게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뚫어주고 올라간다면 이게 이제 매물대가 좀 위에 있었던 것들이 줄어들고 이제 이것까지 다 줄어들고 이제 요 밑에 것만 남는다면 요거는 악성 매물 아니거든요. 이건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얘들은 좀 팔지 않고 좀 버티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안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요 밑에 애들이 잘 안 팔면. 근데 지금은 요 애들이 많이 판다는 거죠. 120일 지났으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일목균형표로 하게 되면 일단 요거는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데드가 여기서 났어요. 예. 데드가 났고 그렇지만 앞구름은 아직까지 양의 구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양의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는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와서 이제 가격대가 거의 구름 뭐 하단이나 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요거마저도 이제 음의 구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음의 구름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나가지고. 그러면 음의 구름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음의 구름에서 버티다가 요 근처에서 버티다가 뭐 여기까지 또 떨어지고 이전 저점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수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실 본 사람도 있고 입장차는 많이 다르죠. 손실 본 사람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낼라 할 것이고 기회라고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좀 잘못 뛰어들어서 손실 보는 것보다는 좀 여기선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게 접니다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어디 갈지 몰라요. 이게 확실하게 상승이 가려면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를 뚫어야 한다고 볼 거예요. 예.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를 뚫어야 이게 이렇게 간다고 보겠죠. 뚫고. 근데 문제는요, 이제, 만약에 오늘,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걸 뚫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 뚫고, 진짜 뭐 세게 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다 뚫어줬다. 그러면 진짜 가는 거죠, 이제는. 예. 진짜 가는 거죠. 요거 뚫어버리면 뭐 한 이 정도에서 뚫었다 하더라도 지금 60일이면 지금 아직 뭐 한 요 정도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게 종이격이 바뀌진 않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계속 저점을 내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한 60일 종이격이 요 정도 왔을 때는 이제는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땐 좀 부담되는데 이땐 좀 세게 올라가 줘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날 때 급등하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날짜적으로 봤을 때 뭐 26일을 좀 보는 게 나아요. 요때 26. 요때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요때는 좀 더 있겠죠. 뭐 요때 상승하는 거. 아니면 이게 지금 저점이거든요. 이건 벌써 왔어요. 26. 예. 27, 7째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상승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점 이렇게 하는데 기준선이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거의 기준선이 지금 횡보 상태거든요. 지금 기준선이 319.35에서 그대로 300, 조금 올라갔네, 조금. 예,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졌는데, 물론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이렇게 크게 옮기진 않아가지고, 요런 큰 변곡점에서 아마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옮기게 된다면, 이제 기준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연속성이 있으니까, 뭐, 27일. 예, 요 저점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6일 신고가가 여기를 뛰어넘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요 주식이 당국의 협조라고 저 신청송님 얘기하는 게 잘 표현하셨는데, 예, 여기를 뛰어넘는 게 안 나오면 한 이 정도나 뭐 조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속성이 없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기준선이 횡보하기 때문에 다시 끌어당겨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쉽게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이게 두껍습니다. 이 구름이 두꺼우면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뚫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요만큼의 이게 한 반절인 것 같은 요만큼의 이런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뚫고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게 좀 구름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야 뭐 상승이든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서 그렇게 큰 반등이나 그런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좀 반등이 나와도 다시 끌어내리거나 하락되면 좀 다시 뭐 나오거나,
그야말로 그냥 그 횡보 비슷한 횡보긴 하지만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횡보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요 지점 가면 결국엔 캔들이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구름 위로 가느냐. 그러면 이때 좀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요게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예, 한 요 정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위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가 고점이고 26일에 여기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할 때 예, 지금 뭐 거의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캔들이 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뭐 하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뛰어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요 지점 부근에서 만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크게 추세가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맞고 떨어지고 예, 다시 뭐 올라가면은 여기를 못 뚫고 좀 더 밑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요런 데서 또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요 구름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줘서 추세가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평하고 그러지는 않고 저도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그 좀 상승 쪽에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지금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요때 좋은 신호가 났으니까 뭐 이렇게 또 한번 뚫어주고 또 이렇게 했다가 뭐 또 뚫어주고 근데 이거는 그냥 패턴을 저희가 예상해 놓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전혀 뭐 과거에 대한 뭐 고민도 없이 과거에 뭐 어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과거 어떤 흐름이었는지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를 그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좀 가져온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유사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흘러내리면서 매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할 거다. 예. 뭐 올라가더라도 맞고 전에 요 빨간 캔들 요거를 갖다 325 또 넘기 힘들 거고 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더라도 또 요거 뭐 밑에 단, 그 다음 날에는 뭐 313 넘기 힘들고, 이게 흘러내리다가 결국에는 한 290, 300 정도 여기 좀 온다는 내용입니다. 제 시나리오는. 예, 그거를 이제 뭐 이해시켜 드리려면, 일단, 청송님이 무지 어렵다고 한 강의가 있었어요. 예, 요건데요. 여기 나오죠? 이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쪽이 뭐를 작용합니까? 이쪽이 뭐를 작용한다고요? 매물로 작용을 합니다. 매물로 작용을 그 합니다. 위에 매물이 이 밑으로 지금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매물의 예. 징조를 어떻게 해요? 저번에 수급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급 때.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145개 캔들로 했었고,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120일 전에 캔들이 여기 있고, 앞에는 이제, 지금 여기는 의문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뭐 여기나, 요 정도 상황은 아니죠. 지금 약간 더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좀 갈팡질팡 하는 거죠. 사실은 요 위에서 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여기는 좀 일찍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여기 골드 나면서 쭉쭉 가다가 여기서 데드 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데드 난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구름의 위치는 좀씩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여기 최고점이 120일 전에 여기 위치해 있다가 예, 여기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거든요. 청소님이 요때 요날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앞에가 이제 음으로 바뀌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음운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더 진행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는 이제 요때 날짜예요. 2022년 9월 지금 한 20 몇 일자인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요때 날짜입니다. 요때.
이게 이제 제 패드에서 제가 찾아놓은 건데 지금 청송님께 이거요. 다시 한번 빼볼게요. 예, 맞나요? 예, 여기 구름 밑으로 좀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사진은 뭐 비율에 따라서 좀 틀리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청송님이 보는 날짜가 이때였던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2300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봐서 청송님이 여기 뒤에 있는 매물이 요거는 좀 요 매물이요. 예, 요 매물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요 매물이요. 예. 근데 날짜가 지나면서 이렇게 좀씩 가겠죠. 예, 요 매물이 좀씩 가겠죠. 그것도 보여줄까요? 지표 매물 상단 지표 매물대. 자, 어떻게 되죠? 이게 좀씩 가면서 없어지죠. 요 매물대가. 요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여기 이제 요 가운데 게 이제 이 가운데 게 이제 또 없어지고 지금 여기 가운데 게 없어지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다가 또 요 위에 게 없어지고 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요 위에 매물대가 지금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에 지금 매물이 많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저 요 위에 지점이 쏟아지면서 이걸 다 받아내는 거죠, 이 매물이. 아, 근데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얘기죠. 예, 이게 계속 받아지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왔다. 잠깐만요. 140이 아닌가? 아이고, 날짜가 틀렸네. 145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예, 지금 요거죠. 예, 청송리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는 거죠. 예, 지금 요 부분이고, 예, 이렇게 결국에는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문제는 더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였잖아요.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저점 여기까지 지금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저점을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송님 강의 좀 궁금하시면 요때 좀 거의 한 30분 동안 해서 설명 잘 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이 자리에서 내가 묻겠죠. 많은 매물이 쏟아질 때 9일의 저가나 26일의 저가를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 뭐 이거는 한번 강의 가셔서 이거 많아요. 그 청송님 한 거의 300강의 정도 있는데 찾아보면 9월 22일 강의에 있으니까 2022년도 그 강의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전에 그 청송님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9일 신저가나 그 26일 신저가가 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요때 9일 신저가가 났어요. 예, 요 10일 신저가. 예. 여기 하나 없어지면서 9일 신저가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다행스러운 게, 야, 이게 참 항상 이게 대단해요. 요 26일 신저가는 나진 않았어요. 볼까요? 이게 얼마였냐면 진짜 이거 저가가 여기가 270.78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73.21, 한 3달러 정도 차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날이 아니었으면 신저가가 이제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저가가 271이에요. 요 날도 아니고 만약에 요런 날 지나가서 만약에 이 가격이 나왔다. 여긴 저가가 279잖아요. 그리고 더 저가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요때 저가가 나왔다. 한 7일,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지나서 저가가 만약에 273인가요? 3가 여기 요 가격 73.2. 요 가격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26일 신고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26일. 근데 이게 일찍 나왔다는 거거든요. 일찍 나와서 26일 신저가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게 26일 신저가 부분에서 강력 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저도 그 당시에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무슨 외란 개념인가요? 거의 뭐
어느 날짜에 맞춰서 빠지면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너무 빨리 빠졌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전량 매수를 했던 거고 여기서 지금 팔았던 건데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그래서 요 지금 떨어진 것 때문에 좀 앞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우에 이걸 역으로 엎어보면 상승이라고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럼 갑자기 상승했을 때는 조정이 오잖아요. 예, 조정이 왔다가 상승했던 거를 갖다가 이게 반대인 거죠. 더 떨어뜨리죠. 이제 상승했다가 좀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제 힘을 쌓아가지고 이제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 추세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반등 한번 줬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코스피도 봤잖아요. 밑으로 무너지는 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금 반등 줬다가, 이렇게 올리지 않겠냐. 그럼 뭐 여기서 꺾어주더라도 뭐 이렇게 올리고, 뭐 또 꺾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뭐, 요 추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는 좀 지금은 뭐 이런 뷰도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좀 어렵지 않나. 근데 6월 22일 뭐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뭐 좀 보수적으로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있어야 제가 나중에도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고. 일단, 아주 안 좋은 거는 여기가 데드가 났다는 거고요. 여기가 데드가 났다는 거고요. 이 위치에서. 그리고 여기서 9일 신저가가 났다는 겁니다. 9일 신저가가 난 다음에는 데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일 신저가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거 데드가 나오는 거는 며칠 후에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랬던 거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지금 요 선행스팬이 상승을 해야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하락 지금 들어가는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관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게 결국 의문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스팬 2도 지금 그렇게 오래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변곡이. 선행스팬 2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추세 전환 확정이거든요. 언젠가는 의문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의문되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최악인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77일을 보면 돼요. 캔들에서 52일인데 77일 6, 7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기서 지금 요 정도 오면 한 5일 정도 오면 그게 조금밖에 안 올라가겠네요. 요만큼. 예,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겠네요. 요만큼. 예, 그러면 이거에 또 반대로 올라간 만큼 요 캔들은 요만큼 올라가지만 그지만 이 선행스팬이 위로해서 갔다는 거는 그때 이제 추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이 나왔을 때는 그냥 과하게 이제 그때 떨어지는 거고 추세가 꺾였을 때는 적당하게 이제 조정식으로 떨어지다가 이게 완전 음으로 바뀌면 세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의문이 나오고 또 한당하는 요 저점이 지켜지기 때문에 요때까지 한 10일이거든요. 10일이 더 지나면 이제 의문이 더 올라가는 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음의 구름이 이제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며칠 후가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은 하락이나 조정을 줘도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15일 후 정도 지금 나오는 하락은 진짜 근데 15일 후에 나오는 하락 그 전에도 아마 하락이 조짐이 보일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뭐 반등 줄 거라고 막 기대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 벌써 추세는 좀 꺾인 상태에서 그런 식의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런 식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를 하겠죠. 예, 더 떨어지면 그게 이제 한 요런 지점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포기하고 이제 패닉으로 매도하는 시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몇이죠? 365까지 갔었나요? 367까지 안 갔나요?
367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산기로서 367을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보통 코스피에서는 22% 조정받으면 깡통이 난다고 그럽니다. 계좌 한 번. 그때 되면 이제 반대 매매로 해가지고 청산되는 거죠. 이제 개미들이 청산되면서 이제 쭉 빠지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 더 출회 안 하니까 이제 고점에서 지지돼서 기술적 반등 또 나왔다가, 또 중간까지 했다가 더 이제 안 좋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22%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기술적 반등 일단 367까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22%가 떨어지면 얼마냐면 0.78을 하면 되겠죠. 예. 286입니다. 예. 그러면 286. 여 지점이네요. 요 지점 286. 예. 요 지점에서 한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뭐 올라갔다가 제 생각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전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 저점에서 거의 멈추거나 그 약간 위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올리든가 뭐 그런 모양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일단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투입하긴 그렇고 약간 하방으로 좀 많이 보이고,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상승이 연속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상승했을 때, 제가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상승했을 때 조금 수익 실현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손실이 난 경우 같으면 좀 손실 폭을 줄이든가 그런 데 열중할 것 같고, 이제 하락했을 때는 지금 제가 캐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 그렇게 보는 분들 많지는 않은데 저는 도움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책임감도 생기고, 아 제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지금 뭐 제가 지금 요 차트를 지금 테슬라 한 종목만 지금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 테슬라 종목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면서 이게 움직임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과거 보면서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진짜 한 종목을 관찰하니까 얻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매물대나 이런 거는 평상시에 관심도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제가 이 동영상 찍으려다 보니까 이런 매물대 개념도 좀 가져오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바깥으로 표현 안 하면 그냥 얕은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말로 해가지고 이런 적극적으로 대든 안개 진짜 신호, 안 좋은 신호가 나와서 뭐 이런 거 주의, 이런 데드 나왔을 때 주의 경고, 또 이렇게 밑에 푹 빠졌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론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더 좀 구체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재적이면은 요 후행 스팬이 여기를 뚫으면 좋겠죠. 예, 여기를 뚫어서 하루 이틀 유지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걸 뚫었다는 거는 또 후행스팬이 요 선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캔들을 이렇게 건드는 것도 좋거든요.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캔들을 뚫고 나간다, 후행스팬이 이렇게 왔다가, 그러면은 실제 주가는 뭐 뚫었던 지점이 한 26일 후가 되겠죠. 여기 캔들 위치에 있을 건데, 뭐 여기서는 주가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주가로는 여기서 이걸 뚫었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안 닫고 그냥 위로 계속 올라가면 그 주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앞에 산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같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캔들이. 예. 캔들이 이렇게 산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 그럼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후엔스 26일에 있는 후엔스팬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빗각으로. 그러면 여기서 전환선 또 한번 건드려 주고 약간 뭐 올라가든지, 여기서 또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요 후행 기준선을 또 건들고, 이 기준선에서도 약간 뭐 지그재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가다가
진짜 최악은 요 선행스팬 완을 의문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벌써 캔들은 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259. 여기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막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캔들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냥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캔들은 요 지점이 지금 여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캔들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의 폭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좀 횡보나 뭐 그런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하다가 요 부분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는 또 더 심해지죠. 그다음에 구름 밑으로 아래 내오면 보통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기대를 해요. 다시 여기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을 이탈하면 그 신저가로 치면 이때 뭐 52일 신저가가 나올 거예요. 요 구름 속에서 26일 신저가가 나오고. 그럼 52일 신저가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뭐 엄청난 하락인 거죠. 52일 신저가라는 건 구름 아래서 나오는 신저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면 저도 되게 불안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뭐 이게 위아래 움직이면 마음도 흔들 겁니다. 주가만큼이나. 그러면 이 지점에서 최대한 대응을 잘해야 요걸 먹을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제 뷰가 틀려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수익을 갖다 많이 잃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점점 여기 가까워져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요 위로 갈 수 있는 거고, 요 밑으로 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세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했는지 볼까요? 와, 41분이나 했었네요.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상승의 조짐이나 하락의 조짐, 예, 그런 거에 치중해야 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에 양의 구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일목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제 얘기했을 텐데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요. 청수님이 한 얘기고, 지금 기준선을 26일, 전환선을 9일로 잡는 거는 예전에 토요일 날 반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절 정도 일했을 때는 잘 맞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고, 그때 막 종이로 막 주식 몇 주 산다고 매수 넣고 막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서 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를 뭐 시뮬레이션 했겠죠. 예, 적당한 날짜로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목이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일목은. 이게 얼마냐면 6일이에요. 9일에서 6일로 줄였고, 요거를 17일로 줍니다. 20. 그리고 52일은 34. 이거보다 더 줄인 반일목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같이 써야 하는 거라서 6, 17, 34가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전 거는 조금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변곡 26일, 50일 요런 숫자 개념은 아직도 중요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 1일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요걸 보나 봐요. 예, 구름도 좀 빨리 바뀌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요걸 해보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구름 지금 완전 데드가 났죠. 이때 벌써 붙었어요. 그럼 이 추세 변경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선이 올라가고 전환선이 떨어지는 요 무렵, 예, 요때 적어도 다 매도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매도는 전 하긴 했지만 요 일목 갖고도 요 타이밍을 그때 잡았을 것 같고, 지금 데드가 그냥 여기서 나버리죠. 예. 지금은 며칠 지나서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 난 걸 벌써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의문으로 바뀐 지 하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약간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확실한 하락인데,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어가지고 참 이럴 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의문이라고 해도. 근데 어쨌든 의문은 의문이기 때문에 요 의문이 의미한 거는 일단 올라가더라도 연속성이 없다. 바로 떨어뜨릴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저항받고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 거니까 올라가면 이게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역배열이기도 하죠. 기준 전환선. 예, 의문이면 의문 또 역배열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상승에도 연속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예, 위에 높게 시작했다 바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상승해서 여기서 종가에서 상승해서 시작했을 때는 그냥 떨어주는 게 맞는 거죠. 아, 어차피 데드 났고 앞에도 지금 뭐 음운 바뀌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17일이니까 뭐 여기서 벌써 17일 찍어 보면 이거는 나오는 거거든요. 벌써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음운으로 바뀌려고 폼잡고 있잖아요. 이때 바뀌진 않았지만. 예, 그러면 이게 좁아지면서 이게 바뀔 기미가 보이는 때는 벌써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 요 정도에서.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지금은 17일짜리로 보고 있으니까 17일. 예. 예, 요때 벌써 하락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 아, 근데 요때 또 팔았으면 또 되게 아쉬웠겠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딱 완전히 내려가는 거 아니고 또 기술적 반등 주니까요. 예,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음으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보통 음은 바뀌는 건 밑에서 26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요 음음 바뀐 거 날짜가 저점에서 17일이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저점이잖아요. 이 17일. 요때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접점에서 7이고 17일 앞에. 예. 여기서 음문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음문이 좀 빨리 바뀌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음문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게 17일이니까 26일이 되려면 9일. 9일이 이제 그 정일목에서 이제 9일 후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이게 지금 9일 후가 되겠죠. 9일 후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 이 정도면 바뀐다는 거고 9일 후에 바뀌었다는 거는 저점에서 여기서 9일 29일 정도 되네요. 맞나요? 이게 좀 계산이 맞나요? 네. 하여튼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는 의문이 바뀐 게 한 17일에 바뀌어야 돼요. 아, 아니네요. 저점에서 22일 만에 바뀌었네요. 저점에서 22일 만에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저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요. 고점에서 바뀌는 거죠. 고점에서 26일, 17일 만에 바뀌는 거죠. 예. 고점에서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음운을 바뀌는 게 17일 만인데 늦게 바뀌었네, 늦게. 요 고점에서는 바뀐 건 실패했네요. 그 다음 고점이 여기고, 아닙니다. 여기 17일. 고점에서 17일. 아유, 자꾸 저도 항상 헷갈리네. 그렇지만 앞구름은 또 17일 앞이겠죠. 여기서 바뀌었어야 하는 거네. 그래, 좀 빨리 바뀌었습니다. 결국 급락한 것 때문에. 여기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며칠 빨리 바뀌었냐면은, 7일 정도 빨리 바뀌었네요. 그러면 26일도 좀 빨리, 원래는 26일에 바뀌어야 하는데, 26일에 안 바뀌면, 26일에 안 바뀌면, 7일 정도를 빼면, 19일 만에 바뀌는 거겠네요. 거의 20일. 예. 19일. 요 위치, 캔들이 요 위치에 왔을 때. 예. 그리고 요거보다 26일 앞이겠죠. 26일 앞에. 여기에 이제 구름이 바뀌겠죠. 앞구름이 바뀌는 거고, 캔들은 요 위치에 왔을 때. 의문이 바뀐다는 거네요. 그러면 8일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이거 데드 나고 8일 정도 있으면 이제 의문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일 후에 의문으로 바뀝니다. 의문으로 바뀌려면 그때 이제 급락이 있을 건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오는 그 급락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짜로 치면 지금 제가 지금 달력 보니까요.
1, 2, 3, 4, 5, 6, 7, 8. 25일 정도인데 8일이면 근데 요 날짜는 아니에요. 왜 그냥 하루 정도 쉬는 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26일, 27일 될 건데 26일, 27일이면 또 옵션 만기에 가까워지는 건데 옵션 만기에 진짜 뭐 그쯤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든가 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참 힘들게 계속 얘기해 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나눠봐야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 뭐 예상대로 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흔들 때마다 내 뷰가 틀렸나? 또 올라가면 틀렸나? 내려가면 또 틀렸나? 올렸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은행에다가 주식에다가 돈 밀어넣게 돼 있죠. 그럼 손실이 나면서 물타기 하다 더 커지고 또 막 올라가서 또 탔는데 갑자기 또 떨어지고 예. 팔았더니 올라가서 다시 또 탔는데 그 다음엔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녹습니다. 예, 그런 구간에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뷰는 하락으로 좀 볼 건지 상승인지 할 텐데 저는 이거는 그냥 보내고 하락 뷰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아직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뭐 설사 제가 좀 생각이 좀 틀렸어도 뭐 뭔가 뭐 배우는 건 있겠죠. 이제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을 높여가든가. 예, 아이고 사실 틀릴 가능성이 많죠. 제가 뭐 이걸 맞추면은 그렇지만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고요. 예, 다음 주에도 잘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